주간 포항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들어보죠.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63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436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인 가능성으로 볼 수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경북의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9명 발생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김천 10명, 안동과 구미 각각 2명, 경주, 문경, 칠곡, 예천, 울진 각각 1명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 경북에서는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14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확산세가 더 꺾였으면 합니다. 백신 접종도 원활히 이루어져야겠고요. 다음 소식은 포항 용흥동의 공사 중지된 채 올해 방치되어 왔던 금강 포란자 아파트가 철거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포항시는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용흥동 금강포란제 아파트가 철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포항시가 이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고 철거는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흉물이었던 이 아파트가 철거된다는 소식에 모두가 반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취소가 난 겁니까? 네, 그동안 이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많았었는데요. 네. 지난 3월 솔빛주택 건설이 최종 사업 주체권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솔빛이 금강포란제 처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솔빛이 사업 주체권을 획득했을 당시 여러 안이 나왔었습니다. 네. 솔빛이 다른 업체와 공동 사업 추진, 단독 사업 추진, 다른 업체의 부지 매각 등이 방안으로 떠올랐었고요. 이 방안 중에 솔빛이 단독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사업을 추진하면 솔빛이 건물을 모두 허물고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해야 하기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빛이 선택한 안은 이 부지를 다른 업체에 매각하고 부지를 받는 이 업체가 대기업 건설사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솔빛이 부지를 다른 업체에 매각하고 이 업체는 대기업 건설사와 손을 잡는 거네요. 이 방안이 그럼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네, 현재 솔빛과 부지를 받을 업체의 부지 매각 계약은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지를 받을 업체는 이미 대기업 건설사와 업무 협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철거는 누가 하고 또 새로운 아파트 건설 규모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금강 포란제 철거는 솔빛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달 철거를 바로 시작합니다. 부지를 받을 업체와 대기업 건설사가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규모는 지상 28층 490여 세대 규모입니다. 네. 빠르면 내년에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돼 왔어서 골칫거리였는데 잘 됐네요. 네, 맞습니다. 금강 포란제는 포항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멈춰 미관상 보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포항 대구 고속도로에서 포항으로 나오면 이 아파트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포항의 흉물이었습니다. 또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돼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곳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으니 포항시도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또 용흥동 주민들도 이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네. 금광 포렌제 아파트 철거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지역 대학의 교수가 발전소 기술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봉주 한동대 첨단 그린 에너지 환경과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플라즈마 발전소 기술을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종 생활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데 생활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음. 플라즈마 발전소 기술이 그럼 무엇입니까? 네, 플라즈마 발전소는 폐목재, 각종 생활 쓰레기를 가스화시켜 수소 에너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발전소는 열분해기와 마이크로웨이브 토치가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열분해기, 마이크로웨이브 토치를 통해 최고 7,000도로 가열하는 가스화를 거쳐 수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폐목재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 폐목재나 생활 쓰레기를 수소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생활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강원도 태백에는 폐목재를 수소화하는 플라즈마 발전소가 이미 지난달에 들어섰습니다. 네. 강원도와 태백시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 기술을 눈여겨봐 도비 20억 원을 지원한 등 발전소 건립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생활쓰레기를 수소화하는 발전소도 강원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설 수 있도록 이봉주 한동대 교수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인천시 서구청도 2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발전소 도입을 위해 이봉주 교수에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수원시도 이 발전소 건립을 위한 문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업체들도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발전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포항은 SRF 시설 때문에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항시도 관심을 가질 법한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포항시는 SRF 시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순우 한동대 총장과 이봉주 교수가 이런 SRF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발전소 도입을 이광덕 포항시장과 포항시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권했습니다. 네. 하지만 포항시는 이 발전소가 실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포항시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양인데, 그런데 이 플라즈마 발전소가 유해하진 않습니까? 네, 이 발전소에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굴뚝도 필요 없다는 게 이봉주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소음도 발전소 모터 소리만 나기 때문에 SRF 같은 시설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도 이봉주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수는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나요? 네, 이봉주 교수는 예전부터 이 기술을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정부로부터 250억 원을 지원도 받는 등을 통해 기술 개발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네, 정부도 지원을 했었네요. 한동대학교에 다니는 아프리카계 대학원생들도 이 기술을 지금 전수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는 생활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대에 다니는 아프리카계 대학원생들이 이 기술을 본인 나라에 도입시키기 위해 핵심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네. 이봉주 교수는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 150톤 규모로도 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다. 유해 물질도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되는 발전소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면서요? 네, 지난주 목요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 한도를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피해 주민들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지원 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줄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2차 개정인데 특별히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시 입법 예고됐습니다. 네. 이 개정 절차는 언제 마무리될까요? 네, 5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에는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포항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포항 지진과 관련한 다른 소식도 살펴보죠. 흥해읍에 있는 전파 판정을 받은 부지들의 시설 건축을 위한 착공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진 피해로 전파 판정을 받은 흥해읍 대흥파크 맨션 2차 부지와 경림 유소망타운 부지에 들어설 건물의 착공식이 최근 연이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두 곳에 그럼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죠? 네, 대흥파크 맨션 2차 부지에는 최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이 진행됐는데요. 네.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예산 15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네. 이곳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인데 수영장,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경림유 소망타운 부지에는 다목적 재난구호소 착공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상 2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평소에는 각종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 네. 재난 발생 시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구호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에 대비해 지진 내진을 특급 성능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 전파 아파트 부지에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건물이 들어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지진 후 인구가 준 흥해읍에 인구 유입 효과도 있겠죠? 네, 각종 건물이 들어서면 흥해읍으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 복원을 위해 각종 건물 건축이 흥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구가 저절로 유입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각종 건물 건축을 서두를 예정입니다. 네, 한 주간의 포항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항 브리핑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